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맹고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어떤 정보를 알아갈 수 있죠? 역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되겠죠. 네. 시장의 흐름과 주도주 섹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윤곽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약간 불확실한 그런 양상입니다만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장세는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꼭 잡아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나라MND부터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달릴까 말까 해서 매수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전에 저희는 매수를 했어요. 7월 1일자로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쵸.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기는 좀 아까워요. 팔기는 좀 아까운데 맞아요, 네. 일단 시장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세 개의 축, 반도체와 그리고 5G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말씀드렸고 LG화학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에 걸친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MND 같은 모델은 2차 전지에 바로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주가는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하고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또 눌림을 주는 가십들이 또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 자체가 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가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비중을 일부 정도는 줄이신 전략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보유하시면서 끝까지 승부를 걸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자,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익절가를 제가 7,2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7,200원 선 지지가 되는 선에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코어 아시아라고 하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가 대체로 쉬어가는 상태에서 오늘 코어 아시아가 인텔과 관련된 반사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온 이런 형태죠. 자, 이 회사 같은 종목들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과는 다르게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쪽보다는 이제 팹리스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종목이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부각됐지만 팹리스 관련주가 많이 부각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개별적인 어떤 성장 가치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단 실적 자체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큰 시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는 전략과 함께 일부 정도는 정리하시되 나머지는 역시 손절가를 제가 1,5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서는 나머지 주식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높여가는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도 여전히 불안하죠. 이제 5G 관련주를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3대 출혈에서도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갔습니다. 이제 5G 관련주가 조만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때문에 현재 주가도 단기적으로 오르나서 횡보세가 나면서 중간 바닥을 충분하게 다지고 있고 박스권에서 물량을 받으면서도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대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좀 아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포기할 단계는 아닌데 5G가 좀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쵸. 그날 다 같이 빵빠레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정보 리뷰 도와드렸고요. 한기수의 한 큐, 오늘의 한 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의 한 큐는 흔들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흔들기.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 뉴욕 증시랑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위해서는 뉴욕 증시에서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게 오늘 고스란히 반영된 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죠. 맞아요. 안 좋게 발표가 된 상태에서 하반 경제 나오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잡히질 않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현재 뭐 3분기 정도에서는 V자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V자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약간 한 단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상승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제 동남아 증시로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식을 빵빵 땡기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막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무서워서 주식을 털어내죠. 털면서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밑에서 잡아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바로 흔들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목할 게 일단 미국은 이제 최악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최악의 경제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밀리지는 않는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이미 최악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많이는 밀리지는 않은 것으로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미국 증시는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만 추가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보다는 한국의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 6일째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한국 증시가 나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벌써 6일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진 펀더멘탈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러나 선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그동안 선물을 줄기차게 매수를 해왔던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출렁출렁거려서 시장을 흔들어댔고 그 흔들어대는 조정을 이용해서 현물이죠.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역이용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의도된 흔들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 흔들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유망 종목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 한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6월 달 산업 생산이 4.2%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세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이 3박자가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그 경제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하방 경직과 함께 개별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국 증시가 최소한 급락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보시 바라고 여기다 중국 증시도 지금 하방 경제 나오고 있죠. 중국도 코로나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과 함께 선별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호전된 증시 주변 여건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자, 현재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중심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본금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또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됐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저가 매수를 강화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아직은 관망 장세가 좀 더 지배적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그네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먼저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선물 중심으로 흔들어대면서 대형주를 매수하고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들도 좀 출렁거리겠죠. 그러나 그런 출렁거림에 의해서 우리가 무수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단행하고 저가 매수로 고려될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 무수할 단계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흔들기에 넘어가지 말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들기라고 오늘의 한 큐 전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마감까지 그리고 다음 주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한 수로 미리 예측해볼게요. 네, 자, 다음 주부터 8월이죠. 8월인데 8월 그러면 여름이고 휴가가 생각나는데 네. 증권시장에서는 항상 얘기 나온 게 있죠. 자, 8월 썸머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썸머랠리, 만약에 정말 썸머랠리가 와준다면 3차 랠리, 2차 파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때요? 현실성 있습니까?
썸머랠리가 현실성은 있는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썸머랠리가 눈에 확 띌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썸머랠리라는 단어 자체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 네. 썸머랠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가기 전에 그네들이 선호하는 저평가된 종목을 먼저 사놓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동안 맞아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휴가가 또 길잖아요. 그렇죠. 휴가가 길면은 또 주식을 안 팔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썸머랠리의 특징이고 썸머랠리의 특징은 역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바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쪽으로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2분기 경제지표, GDP 성장률이 최악의 상태를 일단 보였습니다만 저는 일단 미국은 3분기에 V자 경제복에 대해 기대해서 미국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최저점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최소한 하반 경직과 함께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가 하반 경직을 보일 때는 말씀드렸던 경제지표 개선과 또 썸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미미한 반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급등은 쉽지 않아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수가 팡팡 터지지 않고 지금처럼 완만한 그런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흐름들 보시 바라고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순서입니다.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선호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충분하게 주식을 잡아놓고 나서 더 이상 매수할 종목이었으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으로 매기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중소형주,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소형주가 좀 더진 것 같지만 중소형주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등의 대형 IT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IT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 제가 한번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비 심리지수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확연하게 한국 경제는 분명히 미국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지표, 소비지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할 만한 이유 없고 점진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아직 체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바로 이러한 경제지표를 반영하면서 안정된 흐름 속에서 미미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보시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오늘은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점 62,800원에 이제 거의 근접한 상태고 이제 직전 고점까지 근접을 한 상태에 마지막 매물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뚫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가 네비오 같은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실적보다는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실적에다가 성장 가치까지도 분명히 다 겸비가 된 종목이에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올해 3분기 이후, 4분기 이후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 디램 사업 부분을 중심한 반도체 사업 부분을 중심한 실적이 좋아졌고요. 여기다 5G 통신 사업 부분들과 그리고 여전히 가전사업,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모두가 커진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될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까지 모두가 다 겸비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고점 물량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수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 한국 증시 반등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첨단 IT주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IT 중소형주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IT 미래 성장주에 집중할 때 확실하게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성장주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또 실적이 좋게 네. 나오면서 배터리 부분에 수익이 잡히면서 성장주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역시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이제 사막 콘덴서 가져왔습니다. 사막 콘덴서 오랜만입니다. 사막 콘덴서도 이제 MLCC 테마 안에서 그쵸. 많은
분들이 또 이전에 수익을 내본 적이 있고 또 오랜 기간 쉬어본 적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시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세를 냈던 종목이죠. 네. 엄청난 대세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많이 아실 거고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정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팡팡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요. 야금야금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단타를 잘못 치게 되면 정말 앞으로 100%, 200% 갈 수 있는 종목을 5%, 10% 먹고 털어내는 그런 우를 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좋은 주식을 가져가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들은 이제 국내 유래 이제 콘덴서 종합 메이크업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콘덴서를 다 만들고 있는 국내 유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이제 MLCC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지금 이 MLCC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MLCC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엄청난 시세를 냈던 것이고 삼성전기의 주가 반등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 MLCC는 바로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인데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MLCC 제품 자체가 스마트폰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제품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열리는 형태지만 앞으로 속도를 더해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이제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보이고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저 앞에서 한 차례 큰 시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한번 밀렸고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하고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보시는 게 좋겠고 출렁출렁거리면서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일단 보시면서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락을 위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저기 68,000원 직전 고점 정도까지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한 상태고 또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팡팡 터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직전 고점까지 68,000원 정도까지 잡아보고요. 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목표 주가 68,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한규수 매니저와 샵 2034로 친구되는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